트로트? 너희들 말로는 트로트? 네.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텐데 지난 시간 숙제가 뭐였어요? 원래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너희들 느낌 적었었지? 근데 음악 듣고 나서 느낌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다음엔 또 선생님 설명 듣고 나서 시의 느낌이 또 어땠는가?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라 그랬지? 맞아 아니야? 맞죠? 오늘 반드시 제출하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사람 3명 있거든요.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마치고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갑니다. 알았죠? 자, 오늘 시 잠깐 볼게요. 오늘 시 잠시 봅시다. 얘들아, 선생님이 뒤에 시가 없는 얘들아, 지금 잠시만 지금 시를요. 이거는 지금 시조 제목이 배경아. 자, 지금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4가 뭐라고 돼 있다? 시조. 자, 너희가 지금 예비 중이라면 최소한 시조에 대해서는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조 배운 적 없어요? 한 번도? 다들 시조 배웠죠? 자, 요 시조 같은 경우는요, 고려 말에 지어진 시조입니다. 둘 다. 두 시조인데요. 지금 잠시만 얘들아, 시조 지금 한번 읽어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니면 내용상으로 내가 잘 읽어도 뭐 모르는 단어가 있다든지 해석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 그런 거 쌤한테 질문해야지 하고 생각해보면서 지금 시를 한번 조용히 한번 음미를 좀 해주세요. 감상을 좀 해주세요. 읽으려니까 잘 못 읽겠어요 하는 사람 있었죠? 자, 우선 봅시다. 얘들아, 여기서 읽는 데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됐어요? 질문. 아마 중선수를 아는데, 자, 이 몸이 죽어 이름에 뻥 붙여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민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라. 얘들아, 여기 너희들이 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승부할 때. 어디서요? 중국이 어디서 배웠다고? 승부할 때. 승부야? 컴퓨터에 보면 요런 거 있어 없어? 있지? 우리 뭐라고 읽지 이거를? 안에 한글이라고 읽지? 아니에요? 한이라고 읽는데 이거 정을요 아래 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읽을 때는 이렇게요.
이 몸이 다 부스러졌어. 뭐 육체가 다 부스러졌어. 그 다음에 넋은 뭐예요? 넋. 영혼이야 영혼. 우리 영혼. 너 일부 있지? 이런 말 있지? 넋이야 너 정신이야. 자 내가 죽었어. 한 번 죽은 것도 아니야. 100번이나 죽었어. 근데 그 뼈가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영혼까지 사라지려고 그래. 응? 근데 그 긴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죽음이라는 건 좀 고통이잖아. 온몸이 다 없어지는 것도 고통이잖아. 영혼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라. 가신다라는 말은 너희 이거 맛 갔네 이런 말 써 안 써? 맛 갔네. 음식 먹었는데 맛이 갔어 이런 말 쓰시지? 그때 간다라는 뜻이야. 변했다라는 뜻이야. 그래도 내가 인양한 일편단심. 뭔지 압니까? 일편단심. 세용아, 일편단심이 무슨 뜻이야? 잘 안 들려. 알긴 하는데 왜 저한테는 안 들려? 세용이가 일편단심일 것 같아서. 하나의 마음? 자나깨나 원상샘 마음. 정신. 한자로는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1편 한 조각 단 붉은 단자입니다. 한 조각 붉은 마음이 변할 줄 있겠냐? 내가 가진 마음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번원 이렇게 있는 식이 들어갑니다. 이런들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될까? 어떠하며 이렇게 읽어야 되지. 그 다음 저런들 어떠하며 이러해도 좋고 저래도 어떻겠니? 이런 얘기야. 만수상 드렁치기 얼거진들 귀 어떠하리. 만수산에 있는 드렁칙 하면 너희 칙이 뭔지 알아? 칙? 칙이 뭐예요? 쥐뿌리. 칡뿌리 할 때, 그치? 땅속에 깊이 아주 이렇게 막 뿌리가 이렇게 막 굵은 뿌리들이 이런 식으로 막 얽히고 얽혀서, 그치? 아주 크게 자라는 그런 칡뿌리가 있는데 그 칡덩풀처럼 이런 뜻이야. 그 칡덩풀이 어떻게 돼 있다? 서로 얽혀진 들 그것이 없다. 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 서로 얽혀서 살면 좀 어떠냐 이런 얘기야. 우리 대나무는요, 선비들이 좋아하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좋아하는 나무였거든? 왜 그럴까? 나영아, 대나무를 왜 선비들이 좋아할까? 옛날 선비들이 좋아했던 나무 중에 하나가 대나무거든? 왜 대나무를 좋아할까? 응? 옛날 우리 선비들이 대나무 좋아하는 건 알아요? 네. 그래서 그림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사실 시에도 많이 나타나. 냄새가 좋아서 대나무는? 그래서 선비들이 좋아했어? 우리 보통 나영아 손가락 마시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질문을 했어. 우리 선비들이 왜 대나무를 좋아했지? 난 딴짓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응? 이유가 뭘까? 대나무를 무엇을 의미해? 응? 대나무는 무엇을 의미해? 지원아, 대나무는 선비들이 왜 대나무를 좋아했을까? 응? 얘들아, 대나무는 어떤 모양이야? 길쭉해? 똑바로 자라? 응? 대나무는 이렇게 똑바로 자라. 구불구불하게 있어 없어? 없어요. 마음이 곱단 말이야. 고듬이야. 휘어지지 않고 곱게 자라. 고든 마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개를 지킨다 이런 말 하잖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아까 위에 있는 시하고 조금 뭔가 이미지가 좀 일치하나요? 방금 저 위에 이 몸이 죽고 죽어가고 이미지가 좀 일치하나요? 네. 그쵸? 그리고 사실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거는 욕심 없음을 나타내. 속이 이렇게 비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욕심이 탐욕이 없어. 그래서 우리 성지들이 이러한 대나무의 품성을 좋아해서 이 나무를 좋아했던 거야. 근데 이거랑 칙하고는 뭔가 어때? 느낌이 완전 다 얘는 위로 높게 하늘을 향해서 높게 자라는데 얘는 땅으로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야. 뭔가 느낌이 어때? 완전 상반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좀 살면 어떤 놈 이 말이야. 이 사람 이방원이 하는 말이 만수상 드럼치 얽혀진 것처럼 살면 어떠냐 이거야. 좀 그냥 너무 그렇게 똑바로 좀 이래 좀 융통성 있게 살자 이 소리겠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나? 우리도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될까? 우리도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같이 이것처럼 얽혀져서 100년까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년까지 누리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얽혀서 100년 정도 함께 누려보자라고 이 시를 쓴 거야. 응? 100년까지 서로 이렇게 얽혀서 우리 한 번 이렇게 얽혀가지고 살아봅시다. 자, 얘들아 여기 이 시에서요. 오늘 한 시간에 사실 수업을 다 못 끝내요. 2시간짜리 자랑 시간에 좀 이거 왜 안 주었지? 안 주어지면 안 되는데. 이 시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냥 옛날 얘기 해줄 거야. 옛날 얘기 그냥 좀 해주고 다음 시간까지 이 시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좀 할 건데 뭐 간단하게 필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기를 해도 되고요. 자유롭게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들으면 돼. 혹시 오늘 작가 정몽주라든지 이방원 이름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교과서에서 어떤 교과서? 그러면 좀 알겠는데 이 얽힌 내용 아닙니까? 배운 사람도 사실 있을 거야. 배운 사람. 이 시 좀 배운 사람. 2명이 있네요. 3명이 있네요. 시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냥 오늘은 한번 이 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재밌는 동영상을 선생님이 하나 찾았는데 그 동영상이 너무 재밌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도 몰라. 시조와 관련된 그런 동영상인데 이제 오늘 너희들 오늘 잠깐 보여줄 건데 아마 재미는 이걸 다 알고 나서야 너희가 느껴질 수가 있을 거야. 선생님이 저기 단어를 몇 개 한번 적어볼게. 이 중에서 너희들이 아는 단어가 몇 개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글씨 보입니까? 네. 글씨 보입니까? 네. 네.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줄까? 저 뭔가 책에서 본 거 책에서 많이 보던 단어야? 네. 자, 지금 내가 드라마에서도 본 단어야? 책 단어를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줄 건데 너희들이 알려나 모르겠네? 여기 적었구나? 저거 아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10가지 단어를 적었거든요. 이 10가지 단어의 의미가 뭔지 다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봐. 첫 번째가 뭐야? 문벌기조. 그 다음에는 법문세조. 그 다음에는 신진사례고. 그 다음에 무신의 난, 양반, 요동정벌, 기아도해군, 제1차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사자성어로 끝냈어요. 함흥
몇 개 정도 압니까? 네. 전부 다 알겠는 사람. 아, 그럼 9개, 한 개, 안타깝게 한 개 빼고 다 알아요. 없어요. 그럼 8개 알겠는 사람. 7개. 오, 7개. 두 사람은 7개. 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네, 역시 좀. 그럼 모르겠는 건 뭘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왕자의 난 2개랑 황차자라는 난 모르겠어요? 원래 다 알았는데 글쎄 까먹었어요? 이 앞에 3명 어쩌면 좋겠노. 너희는 몇 개 하니? 샤도지랑 5개 정도? 5개 정도? 6개 정도? 대겸아,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 대겸이는 중에서 몇 개 알겠어?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양반을 양반은 그럼 뭔데? 못된 놈들. 양반이 못된 놈들이야? 이거 돈 많은 놈들이야? 네. 얘들아, 양반이 뭐야 그러면? 치사한 그럼 양반은 어느 시대에 있었어? 중생시대. 그거는 맞네.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었지.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해 줄 거는 이제 지금부터 조금 좀 시야하고 조금 멀리 떨어졌는데, 좀 멀리 떨어진 이야기라도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건데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래서 고려시대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특징 한번 보자. 옛날에 너희 정중부라고 압니까?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었어. 대장부였어요. 노장이었어요. 나이든 대장부였어. 그런데 이분은 참 모든 이제 무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어. 한 어떤 그룹에 나이가 많고 뭔가 훌륭한 업적을 가진 분이 있다면 다들 그분을 존경하게 돼 있잖아. 어떤 정신적인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모든 군인들이 이 정중부를 참 존경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인물도 너무 이렇게 멋있어가지고 수염도 아주 아름다운 수염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 아름다운 수염. 수염, 왜냐하면은 사건이 수염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준범이 경고 수염 때문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수염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저 고려시대 때 문헌에 기록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고려시대 때요. 나래라는 행사가 있었어. 섣달 금운날에 하는 날인데 이때 나래라는 행사는 역신을 몰아내는 행사예요. 역신들, 나쁜 잡기들 좀 저리 멀리 가라 하는 그런 나라의 어떤 행사예요. 근데 섣달 금운날 밤에 한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밤에 하는 어떤 행사예요. 밤에 하는 어떤 나라의 행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는 임금님도 참석을 해요. 임금님도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 공식 행사가 다 끝나고 또 뭐 합니까 보통? 밤이야. 그러니까 밤에 좀 모여 앉아가지고 오랜만에 사람들 모였으니까 밥도 먹고 술도 맞아. 레크레이션도 해요. 진짜
누가 안 죽어? 너무 배고프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도 빨리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무관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심정은 속에서 끓겠지. 끓을까 안 끓을까? 그리고 이 몽골민족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대대손손 세습합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끼리만 공부를 해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계속 물려줬었어요. 이 사람들은 공부할 기회가 사실은 없어요. 이런 시대 때 그래서 무관들이 계속 참았던 게 화가 나 안 나? 저요. 원래 사건의 발단 시작은 이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정중부하고 다른 여러 무신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 무신의 날을 일으킵니다. 자, 지금 두 가지가 단어가 나왔었죠. 이제 검문세족, 문벌기족은 뭔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무신의 날은 뭔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무신의 날 때는 누구를 다 없앴을까? 몽골 귀족들을 많이 죽였겠죠. 거의 100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만 하던 사람들이야? 군사들이니까 실질적으로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 없어? 이 당시에 한글도 없었다. 중거나 한문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서류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서류들이 필요했는데 서영아, 응?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충분했을까? 충분하지 않았을까? 충분하지 않았겠죠. 응?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또다시 뭐가 필요해요? 문관들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문관들이 필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문관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과거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을 많이 뽑게 돼 있었어요. 이 당시. 문관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문관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때 검문세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검문세족하고 이제 신진사대부가 이때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고려 말에는요, 이제 검문세족은 뭐냐면 이제 문관들 중에서 이 무관들하고 주로 손을 잡고 힘을 얻은 자들이에요. 분명히 필요가 있으니까 서로의 관계가 이제 깊어지면서 그 당시 이제 실제적인 힘을 얻는 사람들, 많은 땅과 많은 권력과 많은 재물과 많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치를 주로 어디에서 했다? 중앙, 수도에서 한 거야. 중앙에서 주로 했다. 중앙 관리라고 합니다. 임금이 있는 서울에 한양에서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한양은 거기 아니지? 대성이지. 자, 그래서 검문세족이 지금 검문세족들이 힘을 아주 많이 갖고 있었어. 이 사람들. 근데 힘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신하고도 이렇게 무신들하고 손을 잡았다든가 무신들하고 손을 잡은 그런 문관들인데 너무 힘이 많아. 권력을 독점합니다. 권력도 독점하고 또 대토지를 토지도 그냥 그 토지도 아니야.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너무 힘이 너무나도 셌던 거지.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세력들이 바로 신지 4대부예요. 신지 4대부. 그럼 신진 4대부들은 주로 어디 출신이게? 여기 중앙에 있는 이유가 있겠지? 항리, 지방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지방 출신. 아까 선생님이 고려는 문벌 귀족사회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귀족사회라고 했고 그 다음 불교가 국교였죠? 불교가 나라의 종교였어요. 그러면은 검문세족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종교가 주로 뭐였을까?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명나라 다음에 명나라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어느 시대라고 했지? 고려 다음에 뭐였죠? 조선이죠. 근데 중국의 원나라, 명나라하고 우리나라, 조선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답이 없네. 관련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겠지. 자, 지금 봅시다. 전문세족은요, 기존 세력들이 원래 원나라가 계속 통치해 있다가 명나라 조원적인 힘이 세지면서 원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명나라가 터지게 됩니다. 이제 명나라, 중국이 이제 명나라 유주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봐. 기존 세력은 불교하고 원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세족이 가까운 세력은 어디예요? 불교하고 원이에요. 신진사대부는 어디하고 좀 가까울까? 유교, 영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신진사대부들이 결국 뭐 했다? 조선을 개국하게 돼 있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몇 가지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이제 배우게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오늘 지금 시간이 아마 많이 됐을 거예요. 오늘 진짜 고려시대 잠깐만 이야기했는데도 시간이 금방 가버렸지. 그치? 아마 2탄은 다음 이야기는요. 요동정벌 알죠? 요동정벌부터 이야기를 해줄 건데 잠시 그래도 선생님이 이거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보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재미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재미는 조금 없을 거라고 그랬지. 그런데 아마 오늘 잠깐 보여주고 너희들이 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또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부분 한번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선생님 찾은 거를 같이 보여주겠습니다. 한 번쯤은 역사에 자, 오늘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수업 계속할게요. 한 번쯤은 역사에 무거운 몸을 맡기실 수 있는 뒤에 불 잠깐만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한 번쯤은 역사에 무거운 몸을 맡기실 수 있는 이렇게 어떠한 저것을 어떤 만수산 세워지기 얽혀지되어서 저 이방은 좋은 스프링께 돈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슬퍼하시오. 고려서도 명에서도 인정받으시오. 정명주가 우리와 함께한다.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삼봉도 아버지도 상당하게 사는 노릇에 세운 놈을 속였습니다. 경력만 보면 이해해요. 안할 강도 물론 저한테는 보이지만서도 경망도 만담, 학문도 동달, 정치도 부단해, 매력도 풍성. 사람이 포기하신 분도 있고 시끄러 하시지. 나만 포기하시고 이도 보시지요. 이몸이 죽고 2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역시나도 입고 직넘불이 불이 내일 자리에 뻗었다. 내 땅에 빽빽히 죽순을 심을 테니 좁은 세상이라 마땅하라. 웃기는 속이 네 속을 모르성 싶으냐. 방석을 깔고 앉아야 제맛이고 방어 속은 왕게임이 분명하구나. 네가 역심에 결심한 순간 이 작금의 백성의 민심을 무시 갈등 어린아이 울음소리 발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임금들의 시련골 온 불기에 널리 터지리. 네가 아무리 다 죽여버린다 해도 뒤에 숨긴 건 칼이냐 병이냐 괴물의 눈이냐
너 숙부 우리 연을 끊겼다. 개뿔이 지저저기 이제 너는 끝이다. 그래 항상 나는 용상의 꿈을 꿔. 이 상자를 먹는 나를 왜들 상상 못할 거. 자 좋은 내들을 푸시하지 않고 자꾸 하실 분께 내 인사하리다. 대나무는 이렇게 절대로 부숴야 제맛이야. 우리의 널키고 얽혀 전혀 만드는 놀이라. 그렇구나. 가서 어미 젖이라도 먹어라. 아이고 이런 이 가슴에 비수를 꽂았구나. 소용없다 날 겁박했을 때부터 넌네 아버지 동방에 났을 동계탕, 조랑떡, 두문동, 감떡지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느냐. 너 문화시킬 때 이 말을 전하거라. 인평하니 변하지 가실 줄 있으랴. 재밌나요? 자, 오늘 시간 보이는가요? 재미없고 아직 여기 내용 잘 모르겠죠? 슬픈 거죠. 그죠? 근데 앞부분 조금 이해되는 부분은 좀 있었나요? 한 몇 프로 이해돼? 시는 봤으니까, 그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대나무의 이미지를 좀 잡았나요? 오늘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대나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누가 대나무 의미했지? 그렇지, 정몽주죠. 그리고 아마 명나라도 나오고 뭐 고려도 나오고 그죠?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